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 하면 망하는 이유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후죽순 개인 매매 사업자로 투자하라라고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죠. 근데 세무사분들이 주로 설명을 해요. 세무사분들이 주로 설명을 하는데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사님 말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저보다 잘 아실 거고. 하지만 저희는 세무 박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왜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면 망하는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1편을 한번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2탄입니다. 지금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가 무조건 만능이고 이걸 해야지만 한다라고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매매 사업자, 개인 투자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만능은 아닐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들고 결국엔 세 가지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1편에 이어서 1편을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제가 법인 얘기를 좀 했다고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법인을 얘기하냐는데 저 법인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예. 제가 법인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 저 진짜 단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법인도 생각을 해보라지 법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결국 그와 일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편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세무사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세무사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그러면은 세금을 덜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이걸 해야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죠. 네. 세금을 내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돈을 벌기 위함.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편하게 그리고 더 많이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 설명드립니다. 뭐 또 너 잘 알지도 못하는 게 뭐 영상을 찍었네 어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제발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드린 말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단기로 빨리 매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안 팔리면.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빨리 팔릴 수도 있어요. 아파트가 빨리 팔릴 수도 있는데 아파트는 주식이 아니죠. 네,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안 팔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진짜 안 맞는다면 안 팔릴 수도 있는데 그럼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결국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해서 안 팔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결국 급매로 손해를 보고 싸게 던지는 방법. 아니면 공실로 계속 두고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계속 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 사업자라는 취지 자체가 임대를 전제로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으로 투자를 한다면 내가 개인으로 들어가는데 단기 매매를 하고 싶었어. 하지만 단기 매매가 안 돼. 했을 경우에 혹은 내가 2년 텀 투자를 했는데 2년 뒤에 매매가 잘 안 돼.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지가 있죠? 바로 전세를 다시 놓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더라도 전세를 통해서 우리가 금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매 사업자는 어떻죠? 매매 사업자는 임대를 취지로 하는 사업자가 아닌 것이죠. 임대를 취지로 하는 사업자는 뭡니까? 바로 임대 사업자고 매매 사업자는 뭐죠? 물건을 계속 매매를 하는 사업자를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매매 사업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어떻게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매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공실로 계속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2의 플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매 사업자를 하면은 투자를 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뒤에 계속적으로 이유가 있으니까 또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영상을 끝까지 보고 문제 제기를 해주세요.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네, 임대 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라고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사업자 물건이라고 해서 임대를 무조건 못 놓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임대를 놨는지 안 놨는지에 그 당장에 그 임대 놨는지 안 놨는지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세무당국에서. 하지만 안 팔려서 임대를 놓는 순간 매매사업자로서의 취지가 희석이 된다는 겁니다. 즉 매매사업자라는 건 뭐죠?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계속,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물건, 주택이라는 물건을 계속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적용을 해주는 건데, 단기로 매도를 해도. 근데 우리가 임대를 놓는 순간 이 사업자는 매매사업자로서의 취지가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세무당국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당신은 매매사업자가 아닙니다라고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나는 매매를 하지 않고 임대를 내놨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세무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실제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세무당국이 봤을 때 이거는 너는 임대도 놓고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는 매매업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너무나 불완전한 세수라는 거예요. 세금 체계라는 거예요. 나는 임대를 잠깐 놨다가 2년을 채우지 않고 매도를 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임대를 놨다라는 내용을 세무당국이 확인을 한다면 당신은 이건 매매사업자가 아니고 임대사업이고 결국에는 개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매매업을 취급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00%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 그 세무사님이 직접 저한테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물론 이 메시지를 받은 목적은 조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결국 매매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다라는 증빙 자료를 계속 마련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매매업을 해가지고 단기로 빨리 팔 수 있으면 좋아요. 가장 베스트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증빙을 계속 마련을 해놔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플랜이 엎어졌을 때 두 번째 플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임대업을 껴놓고 계속 이런 행위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중개인 등과 뭐 의뢰 내용이 포함된 카톡, 뭐 입찰 내용, 뭐 광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해야 돼서 결국에는 이거를 내가 증빙 자료를 계속 마련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원래 취지와는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임대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지지 않고, 이거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1년 만에 팔았어요. 그래서 나는 기본세율을 내고 매매사업자로서 세금을 잘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무당국에서 뒤늦게 너 왜 여기다가 임대를 넣었어 하는 순간, 너는 매매사업자가 아니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세무서와 증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빙 다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매매사업자는 임대를 놓는 순간 되게 불안전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매사업자의 어떻게 보면 이런 다툼 없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매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금매로 싸게 던지거나 아니면 공실로 두고 시간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계속 입을 수밖에 없다. 결국 플랜 B가 없다는 겁니다. 플랜 B.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힘들고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하면은 투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립니다.
겨우 2년 미만으로 털고 나왔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임대 뭐 33M2 끼워놓고 뭐 1년 뭐 단기 임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기는 버텼고 2년 미만으로 털고 나왔는데 그 임차된 내용을 세무당국에서 확인을 한다면 매매 여부로 너는 볼 수가 없다라고, 그리고 너는 1년, 2년 미만에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매업이 아니고 너는 세금이 60%야 하는 순간 이런 다툼을 끌고 가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 매매업, 개인 매매 사업자 하면은 뭐 임차도 놓을 수 있다고 하는디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무사님들도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당연히 하고 계시죠.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로 매매업은 임차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즉슨 임차를 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향. 첫 번째 단기 매매 혹은 임차. 매매가 안 됐을 때는 임차라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지가 굉장히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자는 투자를 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와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매매 사업자라는 건 뭐죠? 결국 단기로 팔아야 되는 거죠. 단기로. 그리고 우리가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파트는 단기로 처리를 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은 세무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은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단기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것이고,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세금 체계를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사의 역할인 거고, 저는 세무사의 역할이 아니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근본적인 질문. 꼭 단기로 사고 팔아야만 하는 것인가? 자,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 중에는 결국에는 개인도 하면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엔 사업자를 내는 순간 나는 이제 부동산을 개인으로,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내가 매매 사업자를 내는 순간 개인이라는 이름의 매매 사업자를 내는 구조인 겁니다. 즉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는 두 개 병립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뒤에서 제가 개인으로도 그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고도 중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또 뭐 너 잘 모르고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뭐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제발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은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자, 첫 번째,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는 결국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게 되면 끊임없이 매매를 시도하고 있음을 증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음을 계속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중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 중에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단기간에 매매를 하고 있으면 계속 증명을 해야 되고 그 행위를 이어가야지만 매매 여부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꼭 부동산을 단기로만 사고 팔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렸고,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중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는. 물론 뒤에서 중장기 투자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매매 사업이라는 이야기는 임차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매매 사업자를 내시고 공실로 두셔도 돼요. 공실로 나는 몇 년을 버틸 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몇 년을 버티겠다고 생각한다는 생각 자체가 매매 사업자, 단기 투자하고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거는 개인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고, 그럼 개인 매매 사업자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법인 매매 사업자가 있는데 법인 매매 사업자도 종부세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 즉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부동산 중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어떻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부동산은 중장기 투자가 기본인 것이고, 대신 우리는 단타도 하고 싶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내는 것이죠. 근데 근본부터 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사의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으로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면은 투자가 망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바로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오로지 단기 매매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알았어. 네 말 뭔지 알겠는데 나는 단타도 하고 싶은데 너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질문을 역으로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번 영상의 가장 큰 오해.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매매 사업자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투자 방법은 무엇이냐? 개인 명의로는 2년 이상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개인과 개인 매매 사업자 중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난 단기도 하고 싶다 하면은 법인도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는 2년 이상 투자를 중장기 투자를 끌고 가시고, 그 다음에 나는 단타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법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단타도 하셔라. 요렇게 해야지만 지금 이것도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제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폐업한 이유, 물론 저번 영상에서 뭐 대형도 투자 못하고 그 다음에 조정지역 확대 리스크에도 대응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실제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투자하는 방식은 저는 중장기도 투자하고 싶고 대형도 투자하고 싶고 단기도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보다 법인 매매 사업자가 좋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대신 개인 매매 사업자보다는 개인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인을 꼭 하라는 얘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댓글에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뭐 법인을 하면은 뭐 종부세가 나고 그 얘기 아니고, 그리고 그 종부세에 대해서도 제가 또 그런 댓글이 달리면 제가 한번 또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종부세 리스크가 얼마나 또 과대 포장되어 있고 과대 공포감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 하나 만들 건데, 어쨌든 오늘 드릴 얘기는 아니고, 자, 법인을 꼭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신 단타를 꼭 하고 싶으시면 법인으로 하셔라. 그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선택을 하셔라.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개인을 꼭 선택을 하셔라.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뭘 못한다? 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럼 왜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변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뭐 문제 제기만 하면은 저는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문제 제기만 하고 뭐 너가 문제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문제 제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저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하고, 저는 해결책까지 다 제시를 하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보시면서도 또 안 누르시는 분들 꼭 계세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 매매 사업자로 1년에 몇 개나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난 12개 팔아먹을 수 있다. 네. 하십시오. 12개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네, 하시면 되고, 저는 보통 낙찰받고 상품화하고 그 다음에 매도까지 저는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3개월. 이것도 정말 베스트하게 막 명도 바로 되고 막 문 따보니까 뭐 내부 상태 막 훌륭하고 막, 그리고 손님도 바로 붙어. 그게 제가 봤을 때 최소 3개월이고 그 이상 걸리는 게 부지기수인데, 우리가 가장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좋아. 우리는 3개월에 한 건씩 처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3개월에 한 건씩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미친 페이스로 처리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친 페이스로 3개월마다 한 건당 1,000만 원을 남겼다고 해볼게요. 한 건당 1,000만 원을 남겼다. 그럼 우리가 2년 동안 버는 돈은 얼마죠? 총 8,000만 원이겠죠. 총 8,000만 원입니다. 연수익금 4,000만 원. 당연히 훌륭합니다. 당연히 훌륭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혹은 회사 별개로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당연히 매력적이고 훌륭하죠. 하지만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연수익금 4,000만 원이
그 4천만 원을 또 어떻게 보면 미친 듯한 페이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은 3개월마다 한 건씩 처리한다고 해봤을 때 연수익금 4천만 원이 이걸로 과연 여러분들 부를 이루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내 당장에 수익 개선은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한 번 더 자산을 크게 일굴 수 있는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여러분들 부를 이루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불가능하냐? 입찰하고 낙찰하고 명도하고 인테리어하고 매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매매 사업자 투자의 정석이죠. 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뭐 안 팔리고 뭐 이건 아예 논외로 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친 듯한 페이스로 3개월마다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본소득일까요? 노동소득일까요? 이거는 저는 노동소득에 가깝고, 실제도 제가 봐도 노동소득이다. 노동소득.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 훨씬 더 많은 재화를 벌어들일 수는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4천만 원으로 여러분들 큰 부를 이루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저희 이런 경매 혹은 재테크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못 되죠. 네, 절대 못 되고, 부를 이루려면 자본소득, 즉 장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못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사고 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타 달콤하죠. 그리고 그 물건을 털어내면은 내가 그 이후에 어떤 리스크도 안 지는 게 너무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친 듯한 페이스로 1년에 4천만 원을 번들, 그거는 노동소득에 가깝다. 네. 그리고 뭐 단연컨대 3개월마다 안 될 겁니다. 네. 더 많은 역경과 위기야,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로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개인 매매 사업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사고 파는데 계속 증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액션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 투자를, 중장기 투자를 할 거면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는 순간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투자가 망한다는 거예요. 1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2편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더 많은 돈,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경매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서럽습니까? 예? 부동산에 가서 찬밥 대우받고, 뭐 부동산 뭐 낙찰을 비싼 가격에 받았느니 뭐 어쩌니 얘기 듣고, 뭐 인테리어 업자들 뒤통수 치고, 또 막 세입자분들 안 나가고, 그 점유자들 안 나가고, 얼마나 그 서러움이 커요. 근데 그 서러움을 다 겪고 그거를 다 극복하고 우리가 이 투자를 이어가는 건 뭐죠? 우리가 더 많은 부를 이루기 위함이죠. 근데 그 행위를 노동소득에만 그치는 행위만 계속 이어갈 것이냐? 그걸로는 저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 또 잘 모르면서 떠드네 하시면서, 개인 매매 사업자도 재고자산이랑 거주주택이랑 분리해서 장기 보유 가능하거든?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또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또 이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거 하실 수 있으면요, 네, 그냥 개인 매매 사업자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노력해서 그 애 써서 하겠다, 그냥 하십시오. 네, 하시고, 우리 그 세무 잘 아시는 분들 세무 상담 잘 받으셔서 그거 분리 잘 하시고, 장부 따로 적어 놓으시고, 관리 잘 하셔가지고 꼭 그거 하십시오. 개인 매매 사업자 하세요. 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든 당신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이겨내고, 또 임차 막 안 팔려, 뭐 3, 4멘트
네, 뭐 단기 1년 전세, 1년 월세 넣어. 근데 막 임대차 신고 해가지고 그 세무사에서 다 알아. 그래서 당신은 이거는 매매 사업이 아닌디요? 한번 잘 다퉈 보십시오. 네. 그 리스크를 모두 지고 난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 길을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장기 투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실 텐데요. 그리고 나는 정말 단기 투자를 해야겠다. 난 하고 싶다. 하면은 제가 법인이라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네. 그러니까 법인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또 뭐 법인 뭐 종부세 어쩌고 네. 법인 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자, 그 방법도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번 여기까지 영상을 들어보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네,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그래. 네 말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단기 투자를 하려는 이유는 나는 돈이 없어서 빨리 자금을 회전해야 되고 그래서 난 단기 투자를 할 건데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냐? 난 돈이 없는데. 그리고 중장기 투자 그래 네 말 알겠어. 그러면 한 건 낙찰받으면 끝 아니냐라고 당연히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 두고 그러면 이 한 건 받으셔서 중장기 하세요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죠. 저는 항상 해결책을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영상들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투자 항상 말씀드리죠. 네. 물론 돈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주사미도 내 돈 한 푼 없이 투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개수를 순식간에 자산을 벌크업할 수가 있었다.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낙찰가보다 전세가를 싸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즉슨 내가 낙찰을 받고 순간적인 유동성을 투입한 다음에 전세를 통해서 모든 투입된 유동자금을 빼고 오히려 플러스 P까지 만들 수 있죠. 제가 항상 플러스 P에 대한 부분도 영상 만들어 드렸고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 투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냐면 결국 내 돈 한 푼 들어가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오히려 투자금이 생기죠. 회수되고 첫 번째 내가 1억 3천에 받아가지고 1억 3천에 전세 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들어간 투자금은 없게 되죠. 근데 제가 주로 했던 경매도 어떤 겁니까? 뭐 1억 1,500에 들어가가지고 1억 4천 전세 받아가지고 오히려 플러스 P 2,500이 생겨서 투자금이 더 늘어나는 투자.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뭐 제가 뭐 흥청망청 오마카세를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현금을 바탕으로 2호기, 3호기, 4호기로 더 물건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자산의 벌크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기 투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내가 낙찰가를 전세가보다 싸게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자산의 개수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래서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서 1차적으로 자산의 벌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금이 없더라도 내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 방식을 통해서 내가 자산이 있으면 더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내가 자산이 없더라도 내가 자산의 1차적인 벌크업을 가져오고 그 벌크업된 자산을 어떻게 된다? 중장기를 끌고 가면서 단기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저의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사업, 근데 그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매매사업자를 해서는, 개인 매매사업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들은 모르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개인 매매사업자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망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 영상들 다 제작을 해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네. 2년마다 제가 매도를 한 것들이에요. 2년마다 매도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단기로 사고 팔면은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4천만 원밖에 안 됐었잖아요. 정말 미친 듯이 팔아도. 근데 저는 이런 물건들이 2년 텀으로 매월 다가온다. 매월. 그리고 저는 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 지역의 미래를 보고서는 더 가져갈 거는 더 가져가요. 왜냐면 중장기에
투자의 위력을 느꼈고 저는 그 시기를 거쳐서 지금의 자산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때 단기적으로 뭐 1,000만 원 벌고 신나게 막 단타만 했다면 지금의 부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적어도 그 지역에 분석을 해서 이거는 단기로만 들어갈 거야 라고 했던 거 법인 이용해서 들어가고 수익 내는 영상들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 1,500만 원 버는 것보다 내가 시간을 이용해서 한 건마다 4,000만 원 버는 게 더 이득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그 이상의 수익이 난 것도 아직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저는 그거를 지금 당장 팔 생각도 없다. 왜냐면 더 끌고 가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개인 매매 사업자를 선택하는 순간 1,000만 원 먹고 3개월마다 매도하는 전략만 가져간다면 이런 부의 벌크업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뭐 직업이 탄탄하고 자산이 많아. 근데 내가 부업으로 그냥 요 경매 좀 해보고 싶어. 그거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이라도 저는 시간의 힘을 빌어서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지만 더 큰 부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물건들 1,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투자금 0원이에요. 사실 0원이라고 쓴 것도 원래 풀피예요. 풀피, 그러니까 돈이 더 생겼어요, 투자금이. 근데 이 플러스 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 썸네일만 보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2호기, 3호기, 4호기, 6호기, 7호기, 20호기까지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는 법인으로 하고 중장타는 개인으로 해서 이런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큰 부를 이루는 투자 방법을 가져가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위치에 왔는데 지금의 그 유튜브 영상들이 대부분 그냥 개인 매매 사업자에서 뭐 한 건 1,000만 원 버는 게 뭐 정답인 것처럼 항상 설명을 드려서 개인적으로 그 길을 가왔던 사람이어서 더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의 끝까지 한번 보시고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매매사업자, 개인 매매사업자의 유혹보다는 중장기로 가져가는 안목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아직도 안 판 아파트가 더 많죠. 네, 더 많고 제가 매매 사업자로 해서 그거를 사고 팔았다면 지금 제 수중에는 그 아파트들은 없을 것이고 뭐 한 건당 한 1,000만 원씩 해서 1년에 4,000만 원 벌었다고 신나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3개월마다 미친 듯한 페이스로 1,000만 원씩 버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시간에 투자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네. 지금까지 그리고 지키고 있는 것들이 제 자산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저는 이 방식을 통해서 투자를 했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매매 사업자를 막 뭐 20채, 30채를 받아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2억을 벌고 3억을 벌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만나봤어요. 네. 실제로 봤습니다. 네. 진짜 미친 듯이 매입하고 미친 듯이 파시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그건 못하겠더라. 네. 그렇게 낙찰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인테리어를 직접 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내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투자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럭무럭 자라서 더 커지는 게 지금 제 자산의 핵심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겠죠. 오래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나 경매 싸게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거 바로 팔아먹었으면 됐는데 네 말 듣고 이거 오래 가져가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당연히 하방 리스크 존재하죠. 예. 안 떨어질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매매사업자 단타로는 절대 부를 이룰 수 없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래도 나는 개인 매매 사업자 하겠다. 하세요. 네, 하시고, 네. 하시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딱 한 건이라도 삐끗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경매는 나랑 안 맞나 봐 하면서 이 시장을
떠나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의 힘을 한번 빌어보는 방법 한번 추천을 드리고, 또 주사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산 벌크업을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 그 자산들을 이제 적당한 시기에 한 대 모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대 모으고, 그러니까 한 대 모았을 때 이제 제가 그동안은 생각도 못한 자산이 모이겠죠. 네, 저도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자산을 내가 과연 모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못 해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회사도 평생 다녀야겠다, 더 나은 회사원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저는 어찌됐든 전업 투자자로서 회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제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다음 단계의 삶을 영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대 모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저는 두 번째 벌크업을 준비하겠죠. 네. 그러니까 1차 벌크업에서 자산 규모를 키우고, 그 다음에 회수해서 한 대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대 모아서 되게 상급지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벌크업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2차 벌크업을 한 다음에 또 다 모으고 3차 벌크업, 4차 벌크업까지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런 계획으로 저는 자산을 일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산을 일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개인 매매 사업자에 꽂혀서 매몰되어 계신 분들한테 제 영상이 한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사미 드디어 칼 뺐습니다. 아예 떠먹여드리고 마음 먹었습니다. 1000만원 수익 안 나면 100% 환불해드리는 1000만원 수익 보장반. 네, 그래서 저는 단타도 하고 있죠. 단타도 하고 있어서 뭐 단타로 내가 1000만원을 한번 수익을 걷어보겠다 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안내 컨설팅 드리고, 그 다음에 난 중장기로 가겠다 하면 또 중장기대로 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제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정말 오로지 수익, 그리고 정말 안 되면 될 때까지 책임져 드리는 프로그램,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 1:1 명품 가입반,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형학원에서 질문하기 되게 두렵고 제대로 된 답변도 못 받으셨죠? 저와는 1:1로 소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질문하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 드려요. 증문즉답. 단어 어렵네요. 네, 그런 과정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나는 편한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하고 싶다. 역시나 준비해놨습니다.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역시나 고정 댓글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과정 모두 제 모든 노하우를 동시에 다 알려드립니다. 대신 제가 수익을 보장해드리느냐, 아니면 제 시간을 따로 내서 줌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냐, 아니면 동영상을 제공하고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질문 답변은 제가 따로 챙겨드리느냐, 그 과정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제 모든 노하우들을 말씀드려서 정말 최단기로,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정말 알려드리는 정말 최단기로 완성하실 수 있는 과정 다 영상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 오픈을 했습니다. 하단에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부동산 전체적인 시황, 그리고 그 주에 특이점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그 지역을 셀렉을 한 다음에 추천 물건까지. 그래서 아까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이 있는데, 또 제가 떨어지지 않는 지역을 소팅해내는 또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들이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 가입해 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제 추천 물건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메일 주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되고요. 아직도 지금도 이렇게까지 영상 보시고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누르신 분 계세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